농업기술원에 1년 동안 과수원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 연구원분들한테 물어본 게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이제까지 그런 데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진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와씨, 이래서 아무도 시도해볼 생각도 안 하셨을 텐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히파입니다. 피스. 2달 만에 이렇게 농지에 또 왔습니다. 올해는 농지를 방치하고 1년 동안 내버려 뒀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실험을 하는 한 해였는데요. 거의 추석이 다가오는 8월 중순이 돼서 모습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와, 잡초 높이들 보이시나요? 한 2m가 다 넘습니다. 완전히 지금 정글 가는 것 같아요. 어우, 이 대도 이게 그냥 일반 잡초라는 느낌보다는 새로운 나무가 생긴 것 같이, 와씨, 이 정도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또 찍고 있습니다. 추석이 거의 다가와서 농지를 한번 쫙 정리하러 왔더니, 와, 이거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정글이 되어버렸어요. 기존에 제가 여기에 텃밭도 가꾸고 사과나무도 심었던 곳인데, 와, 여기서 어디가 텃밭인지 혹시 구분이 가시나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조금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게 나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 잡초들의 대도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야, 씨, 이거 두께 보시죠. 이건 잡초가 아니라 새로운 나무가 자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더운 시즌이 좀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겨울이 다가오면 얘네들도 자연적으로 죽기는 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심하게 자라서 지금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강아지 풀도 정말 많고, 진정 과수원인지 정글인지 모를 정도로 발을 내딛기도 사실 조금 무서워요. 와, 씨, 평소에 보이지 않던 벌레들도 정말 많이 보이고, 제가 왔다 갔다 했던 곳들인데 길이 아예 없어져서 뱀이 있을지도 몰라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저희가 키우는 움직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정리할 때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예초기를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심각합니다. 저희가 키우는 배는 원황, 화산, 신고 이렇게 3개의 종을 키우거든요. 신고배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끝난 이후에 이제 수확을 하는 부분이고, 원황이나 화산은 추석 전에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런 종류라서 수확을 해야 될 시기가 오기는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딱히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배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구벌레라고 하는 노린재 같은 그런 것들이 와서 먹기 시작하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모양도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오고, 배봉지도 씌우지 않아서 제가 방치하기로 했었던 부분에 과수들은 사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새들한테 양보하는 걸로 여기는 좀 끝까지 냅둘 예정입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은 이제 전지전정을 하면서 한번 쫙 정리를 할 것 같은데, 농약이 하나도 안 들어간 배라서 아마 먹으면 당도는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한 나무에 과실이 한두 개밖에 지금 남은 거, 지나쳐서 못 딴 것들이긴 한데 한 그루의 나무에 몇 개밖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당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를 좀 따서 시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이게 너무 심해요. 1년 동안 농지를 방치하면 여러분의 과수원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올해 제가 하는 본업의 일이 조금 바빠질 것 같아서 농업기술원에 1년 동안 과수원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 연구원분들한테 물어본 게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이제까지 그런 데를 본 적이 없어서 기존에 계속 관리가 되던 과수원이 1년 동안 방치됐을 때는 어떻게 될진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와, 어떤 게 나무고 어떤 게 잡초인지, 내가 잡초고 네가 나무냐, 네가 나무고 내가 잡초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높이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정글이 돼버렸어요. 장미 터널입니다. 장미 꽃이 예쁘게 피기는 했습니다. 잡초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2달 반 정도 좀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심각하게 좀 변형이 돼서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그 와중에 또 장미는 잘 자라고 있네요. 와, 여기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만 예초기로 한번 쫙 치고 이제 수확 전에 농지 관리 한번 쫙 하고 여러분들께 이 엄청난 모양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내년에 이 나무들이 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일이 정말 많을 것 같긴 해요. 와씨, 이거 무슨 아마존 밀림에 온 것도 아니고 이상한 잡초들이 우리 배나무를 다 덮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 지금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이 심각한 상황 보이십니까? 못 가겠어. 와, 씨. 오늘의 첫 번째 작업, 이 부분을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길을 터야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1년 만에 켜보는 것 같은데 예초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긴 한데 한시라도 빨리 시작해야지 빨리 끝나니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이씨, 이놈의 잡초들. 와, 오늘 이쪽 날씨가 3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한 11시 정도 되니까 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작업할 때 원래 끝을 안 보면 수습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더워도 웬만하면은 안 쉬고 하는데, 와,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서 중간중간에 5분씩 한 2번 정도 쉬었습니다. 이 길목 있는 부분만 조금 예초를 했고, 와, 지금 여기 이렇게 잘라 보니까 2달 반 정도, 한 3달 가까이 건들지 않은 이런 잡초의 높이가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이 안에 나무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나무보다 잡초의 높이가 더 높아요. 잘 안 잘립니다. 평소에 이 잡초 관리를 해주신 분들은 약간 두꺼운 풀에 이런 가끔 가다가만 두꺼운 잡초들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니까 그 얇은 잡초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아마 없어졌다기보다는 그 잡초들이 자란 거긴 할 것 같아요. 최소 두께가 이 정도씩 됩니다. 이 예초기에 날을 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소리가 풀이 깎이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다 나무같이, 오, 이 대 보세요. 와, 완전히 바닥으로 깎으면은 돌이 너무 많이 튀고 약간 위로 깎으니까 튀어나와서 사실 밟고 다닐 때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쳤는데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풀을 걷어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옆으로 긁어가면서 예초기를 돌렸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지금 배나무인데 나무의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와, 진짜 너무하네. 농사를 오래 지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덤불들이 이 배나무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곳을 다 타고 올라갑니다. 끊기지를 않아요. 와, 꽃만 보면 와, 씨,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리냐. 아이씨. 적과 작업을 하지 않은 나무인데, 이런 나무에 적과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요 한 줄기에도 배가 지금 몇 개나 열리나요? 관리를 해주지 않았을 때는 전체를 따지면 4, 500개 되는 것 같아요. 한 나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양분이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실 하나하나로 다 퍼지기 때문에 과실 자체, 지금 거의 수확할 시기가 됐거든요. 이 과실 자체의 사이즈가 이만했습니다. 마트에서 사 먹는 배는 한 이만하잖아요. 적과 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품으로 팔 과실로 양분을 다 몰아주면서 지베렐린이라고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약품들을 좀 발라줍니다. 과실의 크기가 한 30%에서 40% 정도 더 사이즈가 커져요. 농약은 아닙니다. 사이즈를 키우고 예쁘게 만들어 주기 위한 화학약품인 건 맞는데 사람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해요. 이런 배나 사과 같은 과실을 드실 때는 이 꼭지에 지베렐린을 바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따고 이 부분을 좀 깨끗이 씻어 주셔야 됩니다. 사람 몸에 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이걸 드실 때는 꼭 이래야 돼요. 제대로 크지 못한 배들은 사이즈가 이렇게 작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자연산 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말 자연산의 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색깔들을 예쁘게 전체적으로 이 배 색깔을 다 내주기 위해서 이 밖에다가 봉지를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배봉지를 씌우면 안쪽에 있는 착색 염료가 전체적으로 햇빛을 받으면서 색깔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먹는 배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진짜 자연산 배,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사이즈도 다르고 색깔도 좀 다르게 나왔어요.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안에는 배 모양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지베렐린이라는 성장 촉진제라던가 별도의 농약 이런 것들을 전혀 치지 않은 완전 자연산 과실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 열려서 수확을 하고 나면 농협이나 뭐 공판장 이런 데를 통해서 저온 숙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서 맛이 많이 바뀌거든요. 배와 사과가 섞여있는 야리꾸리한 맛이 좀 나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맛은 있어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깎아갖고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정도긴 한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습니다. 자연산 배 언젠간 한번 여러분들도 드셔보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까 전에 엄청 지저분했던 장미 덩쿨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담쟁이들을 좀 다 제거를 했고, 덩굴 장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가지들을 철사로 묶어줬어요. 이 장미를 심은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진짜 조그말 때 심었었는데 이제 이 덩굴의 반 정도 온 거 보니까 아마 한 내후년 정도면은 전체적으로 이 덩굴이 쫙 쌓여져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높이가 제 키보다 훨씬 높아요. 제 키가 190인데 한 250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무슨 정글 같은 느낌 보이시나요? 끝이 안 보이네. 대들도 무슨 나무를 심은 것처럼.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언제 끝나냐. 지금 8시간 동안 예초기를 돌렸는데 날씨가 지금 여기 37, 8도 나오거든요. 너무 더운데 길만 이렇게 예초기를 했는데도 한 8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선 잡초 부분에 있어서는 땅을 베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났을 때는 손으로 뽑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잡초로 자라던 것들이 이만한 대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깎아놔서 풀처럼 보이지만 눕혀져 있는 이런 잡초들이 다 이만큼 두꺼운 대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예초기를 치더라도 바닥과 완전히 일치하게 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닥에 잡초 밑둥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은 발이 좀 아파요. 잘린 단면들이 발에 계속 꽂히고 있습니다. 와, 진짜 무서울 정도로 너무너무 뾰족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게 자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뒤집어주는 작업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이거는 예초기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초기 날에서 막 열이 날 정도로 좀 심각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은 바닥이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 위를 계속 걷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잡초를 제때제때 처리를 안 하면은 지금 이런 모습의 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갈아엎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이게 내년에는 이 전체를 갈아엎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덩굴이 있는 곳들은 다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있습니다. 벌레들이 들어가고 골문 부분들,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쪼아서 먹은 부분들이 있어요. 나무 가지 하나에 이만큼씩 달리거든요. 나무가 이런 식으로 다 꺾입니다. 그러면 나무 가지가 부러지게 되는데 건강하게 새로 난 가지들에서 나무가 부러지면은 내년에 과실을 맺을 때 분명히 문제가 또 생기겠죠. 매년 겨울마다 수형을 잡아주고 적과 작업, 적화 작업을 하는 이유들도 이런 나무의 손상을 최소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과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했을 때는 저 위에도 보이다시피 저런 덩굴들이 타고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무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벌레들이거든요. 나뭇잎은 보통 뒷면에 이런 벌레들이 다 기생하고 살기 있기 때문에 보기에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나뭇잎을 봤을 때 건강한 나무의 상태는 좀 아닙니다. 올해 겨울에는 나무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주고 이런 잡초들을 원천적으로 조금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히팜이 1년 동안 농지를 가만히 냅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못됐습니다. 이게 뭔지 이거 완전히 다 베렸습니다. 이래서 아무도 시도해볼 생각도 안 하셨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보신 분이 없었다고 하니까 히팜이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쁜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해야 될 일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의 일은 10배가 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과일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농부분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1년 동안 진짜 가만히 냅두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1년 동안 한 프로젝트 여기서 마침을 알려드리면서 히팜은 일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팜 피스.